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호흡기내과 김태영입니다. 지금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계적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방역과제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이전 위드 코로나라고 불렸던 개념과 같은 내용으로 마스크 착용,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제적인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하고 모든 감염자를 관리하지 않고 중증 환자만 관리해 가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정책입니다. 즉, 확진자를 억제하는 방법에서 중증 발생 및 사망 발생을 억제하는 쪽으로 코로나19의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방접종을 독려하여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추진하며 동시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미접종자 그리고 사망 및 중증 진행의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전파를 차단하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정책이 진행됩니다. 이에 접종 완료율 및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및 사망자 수 등의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세 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인 완화의 추진이 이 정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진행되게 된 배경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년 반 이상 시행했던 국민들의 전반적인 피로감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의 피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비록 우리가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열정적인 국민의 참여로서 백신 접종률이 약 70%에 달하는 등 백신 접종에 대한 자신감이 이에 한 가지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정책이 진행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무엇보다도 높은 백신 접종률이 필요하며 이 외에도 효과적인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고 또한 충분한 의료시설 및 치료 병상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2021년 10월 말 전국의 완전 접종률은 70%에 달했으며 경구 치료제인 몰누피라비어와 리토나비어가 2021년 내 아마도 출시 가능하고 국내에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하여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세 차례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전국의 민간 공공병원에 진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변화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19를 완전히 예방한다기보다는 코로나19 자체의 감염률과 위중증 진행률과 가장 중요한 사망의 확률을 감소시킨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결국 적절한 백신 접종을 통하여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최대한의 방역 수칙 완화를 진행하고 전파 위험이 높거나 고령 및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도입하여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다중이용 시설, 위험시설 출입 시에는 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역 패스, 또한 여러 가지 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 기준에도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다면 인원을 늘려주는 식의 접종자 인센티브를 통하여 적극적인 접종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하더라도 중증 환자의 발생과 사망자가 급증하게 되는 경우 의료체계 수용의 가능성을 타진하여서 의료체계 수용이 불가능이 예상되는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을 실시하는 것이 플랜 B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평가 기준은 확진자 수만이 아닌 중환자실 및 병상 가동률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 후반기부터 11월 말 현재까지 초기 접종 완료자에서 감염 예방, 위중증 진행 예방, 사망 예방의 효과의 변동을 가상한 결과입니다. 초기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경우 현재 접종 완료 6개월째에 달하게 되며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경우 위중증 및 사망의 예방 효과는 아직도 90%에 달하지만 감염 예방률은 60%를 밑도는 상태로 실질적으로 돌파 감염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질병관리청에서 2021년 11월 25일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일 단계적 일상생활 회복을 시작한 이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였지만 4주차인 11월 22일까지도 국내 누적 확진자 및 국내 누적 사망자는 먼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한 일본, 독일, 미국, 이스라엘 등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유의미하게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2일 기준으로 최근 7일간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았을 때 먼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했던 여러 나라와 비교하여서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당시 코로나 백신 접종 3차 접종 완료율이 20% 이상을 기록하였던 이스라엘 및 확실하지 않은 이유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감한 일본을 제외한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비교하여 아직까지는 그 발생 및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예방접종 완료율이 78.9%라는 유의하게 높은 그 결과임을 확인하였을 때 당시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유지할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의 개요를 살펴본다면 1차부터 3차까지 점진적인 방역 완화를 진행하게 되는데 1단계의 경우 생업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하고 2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게 되며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의 제한을 해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완료율, 중환자실 및 입원 병상 여력과 주간 중증 환자 사망자 발생 규모 등이 이 개편을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역 완화 정책으로는 각 시설의 감염 전파 위험도에 따라서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되게 되는데 유흥시설 및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장 및 목욕장 등등은 고위험 시설로 구분되어서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기본으로 하여 각 단계마다 시간 제한의 해제, 취식 허용 등이 진행되게 되며 실외 체육시설 및 스포츠 관람 등의 경우에는 저위험도 시설로 분류되어서 접종 증명 없이 방역 완화가 진행되며 인원 제한 해제 및 취식 허용 등의 한 단계 더 완화된 정책이 적용됩니다. 고위험 시설에 집중적으로 적용되는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는 도입시설의 성질과 또한 진행되는 활동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정하게 되는데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환기가 미흡하거나 거리두기가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 시설의 특성, 비말 생성이 많거나 장시간 실내에 체류하게 되는 등이 어떤 활동적인 특성의 기준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가장 위험성이 높은 1그룹에 마스크를 벗어야 하거나 비말 발생이 가능한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은 2그룹에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고도 활동이 가능한 학원, 영화관 등등은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3그룹에 속하며 야외 축구장 등의 실외 체육시설도 3그룹에 속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 지침에는 각 시설 및 활동별로 다양한 세부팀을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K리그와 관련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관중석에서의 육성 응원과 취식은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에서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접종 완료자 등만으로 입장한 경우는 일부 취식이 가능한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및 스포츠 관람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실외 체육시설 및 관람장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선수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 및 관람자들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제한에서 예외가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적 모임의 정의와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혼선이 있지만 스포츠 경기의 경우에는 경기 진행 목적의 인원에 있어서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이상의 모임이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 접종 완료자들만으로 구성된다면 필수 인원의 1.5배까지 가당하다는 게 세부 지침입니다. 또한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람자의 경우에는 전체 수용 인원의 50%까지 한간 띄우기를 접종하면 입장이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들만으로 전용 구역을 적용한다면 100% 입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체련장 등 실내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여기에는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가 적용되며 마스크 착용은 의무 조건입니다. 실내 축구장에서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실내 축구장의 경우에도 경기 진행 목적의 활동에는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역시 필수 인원의 1.5배 이내에서 운영이 가능한데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의 경우에는 접종 여부에 구분 없이 100명,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 시에는 5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 가능합니다. 이상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단계에서 스포츠 경기 관람장의 경우에는 접종 상태에 고려 없이 전체 수용 인원의 50%가 마스크를 사용한 상태에서 취식이나 육성 함성은 금지된 상태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태까지의 진행을 살펴보았을 때 단계적 일상 회복을 계획대로 지속적인 추진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그 배경에는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증증 및 사망자 증가로 인해서 의료체계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현실이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홈페이지로 백신 접종의 현황, 그리고 병상 현황, 사망, 확진, 입원자의 주간 발생 추이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참고하여 본다면 11월 첫째 주부터 현재까지 4주간 단계간 일상회복 정책은 1단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예방접종률 완료율은 81%이며 여기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11월 초부터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3차 접종률, 부스터샷 접종률은 아직까지 전체 인구의 10% 정도만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수일째 매일 7,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사망 및 위중증 환자 입원자는 최근 4주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매일 발표하는 아우어 월드인 데이터의 자료입니다. 이 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각 나라의 치명률을 인구 10만 명당 케이스로 분석하여 비교한 표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방역을 완화한 나라들 중 미국을 제외한 일본, 독일, 싱가포르, 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치명률은 전 세계 평균보다도 더 높아져 있는데 백신 접종률이 80% 이상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치명률의 지속적인 증가가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예방접종 백신이 여러 가지 백신 간 비교 결과에서 항체가가 떨어진 속도가 빠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주된 백신이었으며 방역 완화를 진행한 초기 3차 접종률이 현저하게 낮았다는 것이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2021년 12월 10일 현재 네이버 뉴스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그 기사를 찾아보면 첫 번째, 무너지는 위드 코로나,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강화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두 번째, 코로나 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네 번째 행정명령이 진행됨. 세 번째,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2차,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 네 번째, 청소년 방역 패스를 반대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장이 화이자 백신을 청소년에게 접종하는 것은 안전하다라고 설명하였다는 내용 등등이 있습니다. 결국 위드 코로나의 실패 또는 결국은 방역대책 4단계로 회귀, 어떤 쪽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다음 주에 정부 정책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데에 있어서는 높은 백신 접종률의 배경에
항체 지속 효과가 떨어지는 백신을 주로 접종하였고 그 이후에 벌써 6개월 이상이 진행함으로 인해서 그 백신 접종률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또 고령층의 추가 접종이 지연되었으며 그 초중고교생의 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초중고교생에 대한 접종은 진행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즉, 확진자 증가의 속도를 병상 확보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이며 또한 추가적으로 병상 확보와 전담 인력 확보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의 치료에 여러 가지 공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 환자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수적인 단적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2021년 12월 3일까지 자료에서 전체 환자들의 20%가 60세 이상의 고령에 해당되는데 실제로 전체 사망자의 90%가 이 연령대에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 시의 치명률이 13%에 이르며 이는 전체 치명률이 1% 미만이고 50%는 0.3%, 그리고 20대와 10대에는 0.02% 등의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80세 이상의 고령에서의 치명률은 형편없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60세 이상의 취약계층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에서 보호하고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10대 등의 젊은 계층은 그 계층의 코로나 감염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젊은 계층이 취약계층으로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그 치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결국 2021년 12월 10일 현재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지속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많은 위기상황임을 발표하였고 추가적인 개선 방향으로 재택치료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다각적으로 즉 지자체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송체계를 확대하며 재택치료 대상자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추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접종을 독려하기 위하여 2, 3차 백신 접종 간격을 감소시키고 또한 병상 추가 확보를 위한 제4차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의료 체계의 붕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원안대로 비상계획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비상계획 실시란 이전의 거리두기 4단계 등으로 방역 단계를 회귀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만 자영업자 등을 위시한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이후의 코로나19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상을 요약하여서 코로나 시대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극적인 백신 접종에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있어서는 백신 부작용의 우려가 아직까지 남아 있으며 어떤 연령별, 개인별 백신 접종 또는 코로나 자체의 위험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이 강제된다는 대한 이런 개인적 권리의 침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판단한다면 감염력이 높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생활 회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역시 적극적인 백신 접종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 방역, 즉 마스크 착용, 손소독, 거리두기 등의 방법은 다중시설 이나 환경 관리에 있어서는 이런 개인 방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중요합니다. 최근 여러 가지로 그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델타 및 오미크론 등 다양한 변이종의 발생
있어서 이러한 변이종의 전염력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말 감염이 아니라 공기 감염의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염력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더라도 더더군다 그래서 개인 방역에 한계가 있더라도 역시 개인 방역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취약계층의 보호에 있어서 사회나 정부의 노력 이외에도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한데, 사회적 약자, 즉 노숙자, 그리고 독거노인, 요양시설 거주인 이외에 개인적인 위험 요소, 고령, 질병, 취약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런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여 혹시라도 나의 가족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감염 전파를 방지하면서도 가족 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침과 의료 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비판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높은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발휘한다면 이러한 비상사태를 다 같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